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채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네이멍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멍구 이커자오멍의 따라터치에 속해 있는 쿠부치 사막을 향해 갔습니다. 쿠부치는 몽골어로 활시위라는 뜻의 사막 이름입니다. 입장권을 사고 나니 양말을 사라고 합니다. 샤와라고 하는데 사막 모래를 막는 커다란 양말입니다. 그것을 10위엔에 빌렸습니다. 양말을 신고 나서 사막 집차인 위에 예처를 타야 하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합니다. 함께 간 일행이 대부분 학생들인지라 계속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집차는 거의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타도 될 만큼 큽니다. 보통 평범한 집차가 아닙니다. 바퀴가 마치 탱크 바퀴처럼 보이는 커다란 차입니다. 집차는 그야말로 적진 앞으로 진격하는 탱크처럼 달렸습니다. 큰 덩치인데다가 30인승인 탱크 집차는 시속 40에서 50km로 쌩 달릴 수가 있습니다. 헌데 평지라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여기는 사막입니다. 모래 능선을 타고 올랐다가 내려갈 때는 거의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니 사막 놀이터가 나옵니다. 낙타도 탈 수 있고 사막 자동차나 사막 모래썰매 등의 놀이기구들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쿠부치 사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생태숲을 조성하는 일로 자주 언론에 소개되는 곳이기도 한데 즐겁게 놀고만 가기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쿠부치 사막은 동서로 길이가 262km이며 16,0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중국에서 7번째로 큰 사막입니다. 이곳의 별미에는 사막 모래썰매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무슨 썰매일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내려가는 속도 때문에 오히려 시원해 보입니다.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빠르게 내려옵니다. 함께 간 일행들은 이 놀이가 너무 재미있다며 2번씩이나 탔습니다. 한 번 타는데 10위엔입니다. 점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바닥에 거의 이를 때면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빠릅니다. 나무 조각을 이어 만든 썰매판을 들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일이 문제이긴 합니다. 돌아올 때는 4명이 탈 수 있는 집차를 탔습니다. 집차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 사막 한가운데에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래뿐인 사막이긴 하지만 사막의 느낌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그냥 걸었습니다. 낙타를 찍느라 낙타도 타지 못했지만 사막을 걷는 낙타들의 행렬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꽤 인상적입니다.
한참 낙타 위에 앉아 사막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차례차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사막에 왔다는 느낌이 제대로 듭니다. 1시간 동안 사막을 걸었습니다. 사막의 깨알 같은 모래도 손으로 만져보고 머릿속에도 담았습니다. 사막 언덕을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비록 너무 덥고 모래가 온몸으로 들어가 가렵기도 하지만 언제 다시 이렇게 한적하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독해 볼 일이 있겠습니까? 조용하던 사막에 갑자기 사막을 달리는 ATV, 사륜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4대에 나누어 타고 사막 언덕을 순식간에 내려가더니 멀리 사라집니다. 이런 소음을 듣지 않으려면 더욱 멀리 사막 깊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국 서북쪽에 있는 다클라막한 사막에 가서는 이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도 즐겁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왜 저런 걸 이 사막에 풀어놨는지 안타깝게만 생각했습니다. 모래 언덕에 글자도 써봅니다. 곧 바람이 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황사의 진원지에서 우리 글을 쓰면서 사막 모래에게 제발 매년 봄 우리를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막의 언덕을 사구라 하는데 사구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작은 언덕이니 오르는데 아주 힘이 들지도 않습니다. 미끄러워서 오를 듯 말 듯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왠지 재미납니다. 또 내려갈 때는 주르륵 흘러내리는 느낌도 좋습니다. 사구의 크기는 다 다르고 경사도 제각각입니다. 햇살을 마주 보기도 하고 등지기도 합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사막 언덕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사막의 바닥을 보며 걷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쪼르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황량한 사막에 뭐 먹을 게 있는지 모래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한 친구를 아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한나절 아무런 규칙도 없이 그저 사막 속을 한가로이 걷는데에도 엄청나게 땀이 샘솟듯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쿠부치 사막을 발 닿는 대로 거닐다 온 것은 너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하오터로 되돌아와서는 대부분의 다른 일행들은 기차로 베이징과 티엔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몽골족 가이드 바털은 경력이 5년이 넘습니다. 봉고차도 한 대 장만해 부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주로 운전을 하고 바털은 영업을 합니다. 바털이 약속한 대로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인 주어린도 데리고 왔습니다. 바털은 부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 딸은 여동생이 돌봐준다고 합니다. 주어린은 표정이 상큼하고 약간 고집도 있어 보이지만 웃거나 노래하고 춤을 출 때는 정말 예쁩니다. 우리 일행은 마치 전지현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계속 몇 번 예쁜 주어린 노래가 듣고 싶어요 하며 예쁘다를 강조하니 드디어 노래를 합니다.
중국 동요를 부르면서 신이 났던지 귀엽게 춤도 춥니다. 아주 열심히 우리에게 솜씨를 뽐낸 주어린에게 100위엔을 주니 받지 않습니다. 아빠가 괜찮다고 하니 그때서야 쑥스럽게 받는 모습을 보니 우리네 아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바털은 호거를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 한 자락을 부릅니다. 멍구런이란 노래입니다. Just 멍구런 아이 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참 선량해 보입니다. 한족의 나라 중국에서도 드넓은 초원을 휘젓던 유목민족 몽골족의 땅에서 듣는 노래라 왠지 가슴도 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답가로 아리랑을 불렀는데 꼭 이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가사를 적어주고 그 밑에 발음도 달아줬습니다. 아마 한국 관광객이 오면 아리랑을 부르는 바털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는데 바털이 맥주 한 잔을 더 하자고 합니다. 양고기 꼬치인 양로철에 맥주를 마시는데 바털 부인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일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 한국 사람이 오면 가이드를 잘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특하고 착한 아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트에 일일이 발음을 몽골어로 적어가면서 묻고 또 묻습니다. 바털의 어린 딸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귀여운 표정을 본능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또 숨습니다. 우리말을 알려주고 더불어 몽골어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센페인 누라 하며 고맙습니다는 바이엘라가 한다고 합니다. 글자를 써보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알타이어 계통이 아닐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친근하게 접근했는데 막상 글자를 보니 너무 낯설고 도무지 그리기조차 힘듭니다. 인사 두 마디 겨우 배운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털 가족과 헤어진 후 호텔에서 푹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호텔로 찾아온 바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역으로 갔습니다. 구어하우터역 플랫폼에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우리 직원들은 여러분 곁에 항상 있다는 글씨가 보입니다. 서둘러 기차를 타고 자리를 잡느라 미처 몰랐는데 자리에 앉으니 그 글자들이 새삼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중국도 갈수록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 출발합니다. 내몽구 초원을 서쪽으로 가로질러 가며 장장 10시간을 가야 합니다. 대낮에 드넓은 고원지대를 지나가려니 색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거의 매번 밤 기차로 움직이다가 낮에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중국에는 크게 4개의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황투고원, 윈꾸이 고원, 칭장고원,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네이몽구 고원입니다. 네이몽구 고원은 해발 1000에서 1400m에 이르며 남북으로는 네이몽구 자치구와 몽골 공화국을 아우릅니다. 동서로는 중국 최북단이기도 한 헤이룽장에서 깐수 허시조랑 북쪽에 있는 마종산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말합니다. 네이몽구 고원의 남쪽을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서서히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몽골족 가이드 바털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귀여운 그들의 딸 주어린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초원을 달립니다.
초원을 다 벗어날 때까지 주어린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비록 하루 저녁의 추억이었지만 지금도 몽골족 아이의 쌍꺼풀 없이 싱그럽고 순수한 눈망울이 그립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